제가 이렇게 10분 시사경영을 처음에 이렇게 주제를 정할 땐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렇게 주제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주제가 너무 많아갖고 어떤 얘기를 할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예민한 정치나 이슈나 이런 것도 좀 피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가지고 선택하고 있고, 또 오늘 주제가 또 독서죠. 네, 우리 최소연 대표님 좀 오셔서 화장이 아닌 변장 수준으로 하고 계시는데, 예. 오늘 주제는 예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독서와 예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독서도 예술이죠. 책을 쓰다 보면요,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 내 생각과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정말 반짝하는 생각 하나 때문에 책에 몇십 권의 책들이 나오거나, 그죠?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는 표현의 자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표현의 자유.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표현의 자유롭습니까? 혹시 블로그에 글을 하나 쓰는 것도 누가 보면 뭐라고 할까? 유튜브에 내가 뭘 올리는 것도 누가 보면 뭐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죠? 예.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 회사의 김공순 PD가 유튜브에 대한 특강하는데 신청들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 하는 특강이 이렇게 신청들을 많이 하다니. 그것도 우리가 크리에이티브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처럼 영상 편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크리에이티브일까요? 바로 이거죠. 표현의 자유. 근데 이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차이가 있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표현의 자유가 좋습니다.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표현의 자유가 안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니던 학교에서는요,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책을 다 나눠준 다음에 엉뚱한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요. 딱 모두 똑같은 얘기만 나와야 되는, 거의 독재죠, 독재.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늘 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는 예술성? 우리가 좀 더 예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거죠. 저는 글 쓰는 거, 또 노래하는 거, 춤추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들 다 예술 아닌가요? 이런 예술들의 공통점이요, 뭔가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을 세우면서부터 예술성을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예전에 캠프 나온 학생인데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근데 걔 꿈은 뭐였냐면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걔가 홍대를 갔거든요. 홍대 미대를 가니까, 미술대학을 가니까 자기의 그림의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의견을 듣게 되고 자신의 예술성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가끔 그 텔레비에 보면은 노래 오디션? 글쎄요, 그 오디션 통과한다고 노래를 잘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게, 표현의 자유라는 어떤 이런 다양성을 우리는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가. 오늘 지난주죠? 지난주에 대회가 있었어요. 부천 국제 만화 축제? 예. 그러니까 뭐 이거 명칭 자체가 어때요? 부천 국제 만화 축제. 만화들 모이는 축제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진짜 만화 같은 만화가 나온 거예요. 근데 만화 같은 만화가 나와갖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찾는데, 여기에 이제 낀 게 뭐냐면 이제 문체부죠. 문체부가 껴서 뭘 했어요? 예,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뭐라고요? 엄중경고. 근데 그 작품도 무슨 화가 그린 작품이 아니고요. 누가 그린 거예요? 고등학생이 그린 거예요. 물론 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제 예술을 얘기할 때는요, 시대에 없는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있는 얘기, 팩트를 얘기하지만 이 팩트를 담는 어떤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이 다양한 의미를 담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자유로워야 되지만 그 표현을 보는 사람도 좀 자유로워야 되지 않을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문체부가 일종의 약간 갑이죠. 왜 갑이냐면, 이 문체부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원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팔길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팔길이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팔길이가 뭐냐면, 이 팔길이와 이 셔츠의 길이는 같을 필요는 없다. 예. 니들 맘대로 해라. 그 대신 그 안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그럼 예술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세금으로 예술을 하는 건 옳은가? 근데 이걸 봤을 때, 이런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예술이 국가에, 특히 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사실 예술은요, 사상이고요. 예술은
또 열정이고요. 예술은 또 하나의 생각이고요. 예술은 또 하나의 철학이고요. 예술은 어쩌면 그 예술이 일반 국민 대중들의 수준을 높이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이 높여가는 방향이 꼭 지금의 정치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책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읽으면 꼭 교장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얻어야 되나요? 그럼 교장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얻는다라고 기준이 딱 세워지면 학교 반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평가합니다. 평가할 때 어떻게 해요? 네가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내면 점수를 주고 답을 안 주면 점수를 깎으면 그것도 또 하나의 갑질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지원과 간섭에 대한 이런 차별이 있었거든요. 이런 차이를 팔길이 원칙을 뒀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 두 번째, 뭐 이 그림은 비록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뭐 전문 화가도 아니고 또 이거는 되게 웃긴 게 그림 대회가 아니고요. 만화 축제예요. 그럼 만화는 어때요? 뭔가 만화는 그 의견에 만평의 요소가 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들어가니까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 타락되는 조건이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떤 철학자의 책에서 봤는데 예술이 타락되는 조건 세 가지. 첫 번째, 권력과 손을 잡을 때.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요. 종교나 예술이 권력과 손을 잡아서 타락되는 경우가 많았죠. 두 번째는요. 현실적 이익을 쫓을 때. 예술이 현실적 이익을 쫓는다는 게 뭐죠? 잘 팔리는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거죠. 내 그림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돈을 받고자 할 때 그때 타락이 된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가 대중의 의견을 따를 때 이겁니다. 예술 작품이 돈이 돼야 되고 팔아야 되고 이익이 되려면 이거는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때부터 예술성은 떨어져 나기 시작합니다. 책을 씁니다. 근데 책을 쓸 때 아마 책을 써보신 분 아시죠? 저는 책을 쓸 때마다 출판사하고의 어떤 갈등이나 경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대충 이런 거죠. 나는 이 글을 쓰고 싶어.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런데 출판사에서 뭐라 그래? 교수님, 그러면 안 팔립니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을 포기하고, 그들이 원하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내가 뭐하러 책을 내겠습니까? 그거 안 팔리면 어떡하죠? 팔게끔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예술과 경영이 분리된 상태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 저는 그게 예술의 타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을 많이 돕고 있는데 본인의 콘텐츠가 시장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해서 본인의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되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 팔릴 제품만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차별화시키고요. 본질을 지키려면 내게 정말 중요한 본질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오늘 주제가 뭐죠? 표현의 자유잖아요. 그럼 자유에 따르는 게 뭐예요? 책임이죠. 예. 책임이 함께 따라야 됩니다. 다양성.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 하나로 지금 막 시끄러워졌잖아요. 지금 시끄러워지는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뭐 북한도 그렇고 뭐 지금 미사일 터뜨리고 여러 가지가.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시대는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분 그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스라엘의 하브루타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런 도서관에 가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조용히 하지 말 것. 근데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히 할 거 이렇게 써 있지. 그죠? 예. 이게 뭐냐면 의견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하다. 의견이 같을 거라는 기대보다는 의견이 다른 것을 서로 얘기하면서 맞춰간다면 A도 아니고 B도 아닌 C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자유와 책임입니다. 제가 쓴 책에 보면 경제적 자유나 어떤 우리가 삶의 자유를 터득하려면 뭘 얻어야 된다고 그래요? 독립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먼저 찾고 그리고 이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과 자유롭게 나누고 대신 내가 자유롭게 나눈 말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 과정이 갈 때 저는 이 표현의 자유가 성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누군가 여기 사장님이 계시다면 직원들이 나랑 의견이 꼭 같아야 될 필요는 없겠죠. 나중에 같아져야겠죠. 그럼 같아지기 위한 그 과정을 서로 조율하는 것. 저는 그게 하나의 경영이고 하나의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얘기는 예술의 다양성, 표현의 자유. 제가 볼 때는 이 그림이 표절이다 아니다.
라고 논쟁을 하다가 결국 원작자한테 물어봤더니 원작자가 절대 표절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다양성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끼리는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책을 읽으면서 무작정 책에 나온 글을 그냥 따라가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 여러 분야의 책을 전략적으로 읽으면서 나만의 본질이나 원칙을 좀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 예. 오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네, 채팅창에 도움이 됐다고 얘기해주면 제가 좀 힘이 되겠죠? 네. 잠시 후에 우리 최세현 대표님 모시고 오늘 128회 경영인사이드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